이번 시간에는 룩업 테이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룩업 테이블은 색인 일람표라고도 하고 조회 테이블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룩업 테이블은 CSV 파일을 참조를 해서 CSV 파일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검색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 가지고 와서 매개 변수에 연결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CSV 파일 설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빗을 기본으로 설치를 하시면요, C 폴더에 프로그램 데이터 안에 그 다음에 오토데스크, 그리고 그 안에 RVT2019가 설치되고요, 버전에 따라서 이 숫자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룩업 테이블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 안에 폴더가 파이프하고 컨덕트라는 두 개의 폴더를 제공을 합니다. 파이프는 파이프에 관련된 부속이나 그 다음에 컨덕트는 전선관에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CSV 파일 위치는 이 다른 폴더에 위치할 경우 패밀리 작성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레빗 버전에서는 CSV 파일을 외부에 저장하지 않고 패밀리 편집기 내부에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본으로 CSV 파일을 외부에 저장한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고요, 데이터가 입력이 끝났으면 패밀리 편집기에서 이 CSV 파일을 가져와서 부착시킬 수 있는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빗 프로그램에서 패밀리 쪽에서 열기를 선택을 해서 열기 부분에 배관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자, 부속을 클릭한 다음에 일반으로 선택을 하고요. melbo 언더바 일반이라는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가 되었으면 패밀리 유형을 선택을 해서 패밀리 유형 대화창을 살펴보면 매개 변수 이름들이 지정되어 있고요. 매개 변수 이름 뒤에 기본값 되어 있는 것들은 인스턴스 패밀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때 매개 변수 중에 조회 테이블 이름이라는 매개 변수가 있고, 여기에 보면 조회 테이블에 관련된 파일 이름이 이렇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에 보면 조회 테이블 관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해 보시면 여기에 m 언더바 파이프 피팅에 관련된 파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파일을 이렇게 조회 테이블 관리에서 CSV 파일을 가져오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외부의 파일은 없어도 패밀리는 작동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레빗을 기본으로 설치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폴더에 여러분들의 위치를 찾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았던 m 언더바 파이프 피팅 제네릭 CSV 파일이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파일을 여기서 지워도 레빗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작동이 되어질 텐데요, 혹시 외부 CSV 파일이 없을 때 어떤 데이터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조회 테이블 관리에서 내보내기를 해서 파일을 만든 다음에 수정하고, 수정이 되었으면 다시 가져오기를 통해서 가져와서 부착을 시켜야만 패밀리에서 변경된 데이터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CSV 파일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엑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엑셀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엑셀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CSV 파일 편집은 CSV 파일을 더블 클릭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엑셀을 설치할 거냐고 물어보죠. 이때 아니오로 체크를 하시고요. Q 에디트나 메모장 또는 워드 같은 형식의 텍스트 편집기를 이용을 해서 CSV 파일을 열고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와 데이터는 콤마로 구분해지게 되어지죠. 첫 번째 행에 데이터의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행부터 데이터들이 입력이 됩니다. 데이터는 전체 3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1번 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2번 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3번 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부에 데이터 행을 보시면 이렇게 4개의 구분으로 되어 있고요. 각 데이터에는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SV 파일은 첫 번째 열 같은 경우는 설명문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데이터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을 기준으로 해서 레빗은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CSV 파일의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반드시 숫자여야만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엑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CSV 파일을 엑셀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패밀리에 사용되는 CSV 파일을 편집하고자 할 때 CSV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되고요.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뜨게 되겠죠. 이때 항상 이 앱을 사용하여 CSV 파일을 열기에 체크를 하고 엑셀이 선택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엑셀에서 다음과 같은 이런 형식의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제 같은 경우는 밴드 PVC 파이프 밴드고요. 스케줄 40자리에 해당되겠습니다. 첫 번째 행에 다음과 같은 설명문들이 들어가 있고요. 첫 번째 열에도 다음과 같은 설명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설명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SV 파일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SV란 쉼표로 구분된 값이란 뜻이고요. 콤마 세퍼레이터 밸류의 약자입니다. CSV 파일은 일반 문자입니다. 일반 문자인데 테이블 형식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테이블 형식 데이터라 하면 표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CSV 파일에서 첫 번째 행의 값은 머리글 정보로 이후에 나오는 행의 내용을 설명하는 설명문입니다. 머리글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라미터의 name 그리고 샵을 두 번 입력해 주고요. 두 번째는 파라미터 타입입니다. 형식이죠. 그리고 다시 샵을 두 번 입력을 해주고요. 마지막으로는 파라미터 유닛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의 열에는 이렇게 세 개의 형태의 설명문이 나오고요. 이때 허용되는 매개 변수 유형은 숫자나 길이, 면적, 최적, 각도 및 기타입니다. 매개 변수 유형이라고 얘기하면 이 파라미터 타입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 열 머리글 토탈 에리어 라는 매개 변수가 있으면 에리어라는 파라미터 타입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단위가 올 수 있습니다. CSV 파일의 첫 번째 열은 편집 중인 행을 구분할 수 있는 설명을 포함합니다. 조회 기능은 첫 번째 열을 무시하며 두 번째 열에서 시작하여 열 순서에 따라 값을 엄격하게 조회합니다. 값을 조회할 때 레빗은 매개 변수 이름 및 열 헤딩을 무시합니다. 첫 번째 열이 뒤에 오는 열들의 의미를 설명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행 같은 경우는 이 0.5라는 이 설명은 뒤에 오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0.5인치에 해당되는 거고요. 밀리미터로 환산을 하게 되면 15mm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외경은 21.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센터에서 끝까지의 거리는 25mm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과 이 머리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참조하여서 이 테이블을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 헤딩에 관련된 첫 번째 열과 첫 번째 열은 무시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로 인식을 해서 값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제는 CSV 파일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V 파일의 첫 번째 행은 아래 각 데이터의 이름, 형식, 단위를 지정하는 곳인데요.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작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각각 이름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형식을 지정을 하고요. 세 번째는 단위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름을 지정하는 이 부분에 nd는요. 파라미터 네임입니다. 매개 변수의 이름을 지정하는 부분이고요. 매개 변수 이름은 특별한 규칙은 없으나 대소문자를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름에는 특별한 규정이나 규칙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름을 보면서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대충 알게끔 매개 변수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오는 이 랭스의 의미는 형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의 유형 또는 형식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각 데이터의 유형을 아래 종류에서 선택하여 영문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랭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각도는 앵글,
그 다음에 숫자가 올 때는 number, 그 다음에 면적이 올 때는 area, 그 다음에 최적이 올 때는 volume, 그 다음에 기타는 other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매개 변수의 단위입니다. 패밀리에서 사용되는 매개 변수의 단위를 의미하는데요. 밀리미터와 인치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미터계에서는 밀리미터를 쓰면 되고요. 인치계에서는 인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를 추가하고자 할 때는 자, 이렇게 콤마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변수 nd, 그리고 매개 변수의 유형이 랭스, 그 다음에 매개 변수의 단위가 밀리미터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매개 변수는 이렇게 콤마로 구분을 해서 소켓 렌이라는 매개 변수를 이렇게 지정하고 샵을 2개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형식 값을 이렇게 랭스로 지정을 한 다음에 샵을 2개 입력하고 단위인 밀리미터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후에 뭐가 하나 또 온다면 여기서 또 콤마를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의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샵을 자 이렇게 2번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의 타입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샵을 2번 입력을 한 다음에 여기에 단위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CSV 파일의 두 번째 행부터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이때 데이터와 데이터는 역시 콤마로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콤마로 구분이 되어지고요. 2017년 버전 이후로 CSV 파일은 외부에서 작성하고 패밀리 내부로 가져오기 하여 저장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전 버전에서는 CSV 파일이 없으면 레빗 안에 패밀리에 편집이 불가능했지만 이후 버전에서는 CSV 파일이 내장되어 있어서 별도로 CSV 파일이 없어도 편집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데이터가 수정을 하거나 추가를 할 경우에는 CSV 파일을 내보내기 위해서 수정하고 다시 가져와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CSV 파일을 작성을 하였으면요. 그 CSV 파일을 패밀리에서 매개 변수와 연계시켜 줘야 하는데요. 바로 그 연계시켜 줄 수 있는 함수가 사이즈 룩업이라는 함수입니다. 사이즈 룩업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패밀리의 매개 변수에 원하는 데이터 값을 가져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룩업 함수의 구문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사용을 합니다. 리절트가 결과 값이고요. 사이즈 룩업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사이즈와 룩업 사이에 언더바가 존재하게 되고요. 자, 가로 열고 룩업 테이블 네임입니다. 가장 먼저 CSV 파일의 이름을 정확하게 여기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역시 대문자, 소문자 구분합니다. 그리고 구분자 콤마를 이용을 하시고요. 룩업 컬럼인데요. 룩업 컬럼이라는 이 부분은 결과값이 반환될 열 이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매개 변수로 작성된 열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default not found라는 이 부분은 lookup 테이블에서 원하는 값을 찾을 수 없을 때 반환될 값입니다. 그리고 lookup value 1이 있고 lookup value 2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테이블의 첫 번째나 두 번째 또는 후속열에서 찾을 값을 입력한대요. 값을 조회할 때 첫 번째 열은 건너뛴다고 했었죠. 첫 번째 열이 바로 설명을 하는 헤딩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데요. 자, 장치 외부 지름이라는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자, 값은 21.3이 나왔는데요. 자, 이게 리절트겠죠. 값이 21.3이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는 수식이 입력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식에 자, 사이즈 언더바 룩업이라고 쳤고요. 가로 열고 CSV 파일의 이름입니다. 전선관 크기 조회라는 CSV 파일 이름, 그 다음에 콤마 적고요. FOD라는 매개 변수의 이름을 적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들을 수식으로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칭 지름이라는 것도 하나의 매개 변수죠. 그래서 매개 변수를 가져와서 수식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FOD라는 열에서 값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자, 다음과 같은 수식을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 공칭 지름에 1.15를 곱하고 거기에 11.7을 더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FOD에서 원하는 값을 찾았을 경우에는 그 값을 그대로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배선 길이라는 매개 변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size underbar 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역시 CSV 파일의 이름 전성관 크기 조회라는 CSV 파일에서 CLGT라는 매개 변수 열에서 공칭 지름을 가져와야 되겠죠. 공칭 지름을 가져오는데 원하는 값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런 수식에 의해서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의할 점은 size lookup 함수는 숫자 값만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size lookup 함수는 인스턴스 매개 변수에서 사용이 가능되어지고요. 테이블 형식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 유형에 대한 고유한 값이 있는 유형을 정의할 경우 유형 카탈로그를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색인 일람표의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rabbit ini 파일에서 lookup 테이블의 위치를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이 rabbit ini 파일의 위치는 다음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레빗에서 제공하는 패밀리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빗 패밀리 쪽에서 열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배관을 찾아가시면 부속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반이라는 부분으로 가시고 여기서 m_elbow 일반을 선택해서 열기 하겠습니다. 패밀리 파일이 열렸으면요. 작성 탭에서 특성 패널에 있는 패밀리 유형을 선택합니다. 패밀리 유형 대화창이 뜨게 되면 매개 변수에 각각의 매개 변수 이름이 정의되어 있고요. 값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수식들이 들어와 있지요. 이 부분에 사이즈 언더바 룩업이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언더바 룩업이 되어 있고요. 조회 테이블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조회 테이블 이름은 아래쪽에 조회 테이블이라는 매개 변수를 주었고요. 이 조회 테이블 이름이라는 매개 변수에 실제 CSV 파일의 이름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매개 변수를 가져왔죠. 그리고 매개 변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 드라이브에요. 프로그램 데이터 부분을 찾습니다. 프로그램 데이터 부분이 없다면 보기 탭에서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기라는 탭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숨긴 파일 및 폴더라는 이 부분에 숨긴 파일 폴더 및 드라이브 표시라는 부분에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누르셔야 이 프로그램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데이터가 열렸으면 오토데스크라는 폴더를 찾아서 열어 주시고요. 이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RVT2019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lookup 테이블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시면 컨덕트와 파이프라는 폴더가 있고요. 파이프를 열어서 m_pipe fitting이라는 부분을 찾습니다. 제너릭이라는 파일을 찾아서 더블 클릭을 해서 엑셀 파일로 열어봅니다. 엑셀 파일이 열렸고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면 전체가 보여지고 센터 부분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CSV 파일이 열렸고요.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은 헤딩 부분으로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 두 번째 행부터 데이터가 입력하는 구간인데 ND라는 부분과 FOD라는 매개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의 형식은 길이를 나타나는 랭스를 나타냈고요. 첫 번째 데이터는 단위가 밀리미터고 두 번째 열의 데이터는 단위가 인치 계열로 되어 있네요. 조회 테이블 이름에 m_pipe fitting generic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조회 테이블 관리라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조회 테이블 관리라는 창이 뜨고 이 부분에 CSV 파일이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져오기를 클릭을 해서요. 이 CSV 파일이 있는 파일을 위치를 찾아서 선택해서 열기 해주시면 여기처럼 이렇게 등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SV 파일이 내장되어 있음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파일을 내보내기 해서 따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파일을 가져와서 여기에 내장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눌러 주시고요. 패밀리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칭 반지름과 공칭 지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칭 반지름이 현재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취소하고요. 여러분들 요 패밀리 카테고리 및 매개 변수를 지정을 하시면 배관 부속류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쪽에 보시면 지름으로 할지 반지름으로 할지 지정해 줄 수 있다고 얘기했죠. 원형 커넥터 지수에서. 자, 현재 여기에서는 반지름을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패밀리 유형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요 반지름이 기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칭 지름은 이 반지름을 수식을 이용해서 곱하기 2를 했지요. 그 다음에 부속의 외부 지름이죠. 파이프의 외경을 뜻하는데 부속의 외경은 바로 요 저의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서 찾아서 외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요 공칭 지름이나 반지름을 통해서 시시각각 광경을 바꿀 텐데, 시시각각 바뀌는 광경에 요 저의 테이블에서 연결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외경 사이즈를 바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 테이블에 우리가 원하는 외경이 없으면 공칭 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말하겠죠. 자, 여기 이 값에 더하기 3.2mm를 해준 값이 적용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삼각 함수도 여기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중심에서 끝 부분은 요 중심 반지름에서 탄젠트 값을 이용을 해서 중심에서 끝 값을 자동으로 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각도를 90도로 주었네요. 이 각도를 45도로 주면 45도 엘보가 만들어지겠죠. 이 부분에서 중심 반지름이라는 매개 변수를 참조했는데요. 바로 그 중심 반지름은 바로 이쪽 부분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심 반지름은 부속 반지름에서 6.4mm를 더했죠. 부속 반지름은 또 바로 위쪽에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 외부 지름에서 나누기 2를 했고요. 부속 외부 지름은 바로 또 이 부분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매개 변수가 이런 수식들을 입력을 할 때 매개 변수를 가져와서 또 다른 매개 변수의 값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뒤쪽에 기본값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인스턴스 매개 변수라고 했죠.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여기 편집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공칭 반지름이라는 매개 변수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인스턴스에 지정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